조금 전에 그 미국의 GDP 발표됐는데 1분기 GDP죠. 이게 뭐 새로 발표된 건 아니고 지난번에 1.1%였는데 이번에 수정된 게 1.3%로 좀 높아졌더라고요.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고요. 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장의성 지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무래도 글로벌 라이브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AI 이야기 안 하면 네.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좋은 날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어떠세요? 보시니까? 좀 느낌이? 이게 생각보다 빨리 와서 네네. 물론 실적이 잘 나올 거보다는 가이던스가 엄청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미 주문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주문 없이 그냥 네. 우리가 남은 4월까지였으니까 5, 6, 7. 네. 6, 7월에 이 정도 팔릴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네. 5, 6, 7 이때 주문이 그만큼 들어와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주문은 그보다 많을 것 같고요. 네네. 요 분기에 그만큼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주문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주문은 제가 볼 때는 한 지금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고 싶은 그런 기업들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이던스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는 저희가 1부에서 판승철님과 많이 했으니까 네. 2부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어주실 거예요? 일단 또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네. 낮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판승철님한테 당연히 하실 거죠. 왜냐면 네네. 겹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결국 이제 그 AI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준 거는 네. 결국 저는 1번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장 지금 초반에 가장 강력한 타자긴 하지만 이게 AI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면 버블이 아니면 버블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많이 남은 거고요. 네네. 버블이라고 하신다면 그럼 버블의 시작이라고 저는 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시작인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엔비디아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AI 산업이 앞으로 이 AI가 미국 시장을 주도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의 세상을 주도하는 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도 없으시다면 오늘 좀 같이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빅테크가 끌고 왔잖아요. 올해 시장을. 네. 이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이끄는 세상, 빅테크가 주도하는 증시가 이어질 것 같은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AI가 진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을 다들 그리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어디에서 시작해 볼까요? 저 어디서 시작? 결국에는요. 네. 이번에 어쨌든 챗 GPT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주가는 엔비디아가 제일 떴지만 네. 이거의 가장 큰 변화는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거가 너무나 큰 변화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 유명하시죠.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운이 좋게 회사에서 좀 특강을 좀 마련해줘서 이번 주 초에 들었는데 네네.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해해서 재해석한 거나 아니면은 예신 이런 거는 좀 김대식 교수님 강의에서 나온 것들을 좀 같이 좀 쓰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어쨌든요.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 왜 엔비디아가 주가가 가장 많이 떴느냐. 네. 이거를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건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을 이기면서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뭘 알게 된 거냐면 네. 인공지능이 GPU를 써서 병렬 연산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네. 그 전부터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주가는 그때부터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2016년 3월 그 알파고 대국 이후로 2년 반 동안 쉬지 않고 9배가 올랐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으로 치면 한 50배 오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시점부터 9배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챗 GPT가 하고 나서 한 3배 오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조금 그렇다면은 물론 비쌉니다. 비싸게 시작을 했고 하지만 이게 더 큰 변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둑이나 개 고양이를 구별하는 거는 병렬 연산이 됐는데 GPU가 됐는데 네네. 치명적인 게 있었습니다. 언어는 그 당시에는 병렬 연산으로 학습이 안 됐어요. 그거를 바꿔준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고 2017년인데 역시나 사람들이 이제 언어 학습도 GPU로 병렬 연산이 되는 거를 모두 알게 된 게 이번에 챗 GPT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만한 개발사들도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주문이 밀려드는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재밌는 건 2017년에 구글 브레인의 이제 그 인도 출신 개발자가 네네. 트랜스포머 모델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기술적인 건 어려우니까 언어 학습도 병렬 연산을 하는 모델을 알고리즘을 공개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챗 GPT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뻥 뜨는 겁니다. 언어 학습도 이게 병렬 연산이 된다. 네. 근데 AI가요. 사실 이제 대화가 안 되는 AI가 진정한 AI일까요? 그렇게 보기엔 어렵죠. 그러니까 진짜 완성이 네네. 돼가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정말 똑똑한 IQ 뭐 500, 1000의 외계인이 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랑 대화가 안 되면 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쵸. 그래서 AI는 인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생산성의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누구나 조수, 비서를 데리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네. 빨리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이 디지털 이 생성물은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빠르게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일단 뭐 이미지, 영상부터 시작해서 뭐 요약, PPT를 넘어서 이제는 게임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연어로 AI한테 명령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만들어줘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그렇죠. 코딩도 해주니까.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비즈니스에 있어서요. 요건 이제 김대식 교수님이 특강 때 해주신 예시인데 네. 굉장히 이제 의사 결정권자, 네. 소위 높은 분들, 네. 네. 그분들이 굉장히 그분들에게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시간 절약을 하게 해줍니다. AI가요? 네. 왜냐면요. 네. 그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 소위 네. 높은 분들이 약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엑셀이 약하죠. 엑셀. 문서 작업, 그죠? 네네. 이런 것들이 약한데, 아. 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가공 이런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뭘 하죠? 시키죠. 뭐 좀 데이터 좀 조사해 네네. 와라고 네네. 시키죠. 자, 사장이 임원에게, 임원이 팀장에게, 네. 팀장이 팀원에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팀원이 보고서를 쓰죠. 네네. 그러면 보고서가 팀원이 팀장에게, 팀장이 임원에게, 그 임원이 사장에게 보고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자, 명령이 지시가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고 네. 우리 정프로님 지나가시네요. 그다음에 정프로님 지나가시네. 그다음에 네네. 이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보고서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요. 네. 지시도 왜곡되고 보고도 왜곡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요. 바로바로 대화로 네네. 이게 데이터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도 해야 되는데 네. 보고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효율인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는 AI가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엑셀에 붙어버리면 네. 의사결정권자가 엑셀을 튀어놓고 자연어로 함수를 몰라도 됩니다. 자연어로 우리 회사 데이터 이것 좀 이렇게 가공해봐 저렇게 해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갖고 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의사결정으로 가는 그 길이 과정이 빨라지는 거네요. 엄청 빨라지는 거죠. 비즈니스에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생산성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인간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이 시점은 네. 정말 혁명적인 거다.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여전히 초입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쵸.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회사들 빅테크들입니다. 결국에는. 그쵸. 왜냐하면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같이 하시려고요? 여러분, 저희 정프로님이 네. 정프로님이 퇴근을 안 근데 하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유 이래야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글로벌 긴급 라이브. 투입. 한때 엔비디아를 네. 보유하셨던 정말 정프로님. 지금은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의 또 강력 추천주 아니었습니까? 그쵸. 엔비디아도 잠깐 들어갔었죠. 엔비디아 들어가고 저는 이제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크게 말아먹은 친구 둘. 네. 그다음에 괜찮았던 친구 둘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바이오 플라스틱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요? 예,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고 예, 역대급 제 투자 액수상 마이너스 90%를 기록했다. 아픔이 네. 많은 예, 정보이죠. 다니머 한 그런 게 있었어요?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고 이 바이오 그러니까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중요하지 환경을 그쵸. 생각한다면 네.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환경도 생각하고 네. 또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말아먹은 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오래돼가고 저도 제가 투자한 종목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름 약간 좀 어려운 친구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하나 있었고요. 예. 기억이 안 나지. 나도 예전에 예. 알았었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투자라는 게 쉽지 문제는 않습니다. 좋았던 거를 짧게 좋게 갖고 계시다가 팔고 나서부터 급등을 하니까 자, 그러면 저희 정프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정프로님 지금 네. 사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지금요? 엔비디아. 사야죠. 지금 사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때가 저는 들어갈 때라고 봅니다. 야 왜냐하면 자 사상 최고가라는 의미는 뭐죠? 네. 여기서 더 이상 잃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플러스다.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가 아닌데? 맞아요. 본전 생각나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들어갑니다. 오. 돈만 생기면 들어갑니다. 제 집에 지금 70인치짜리 TV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아까 잠깐 중고 거래 내놨었는데 LG 70인치입니다. UHD. 네네. 혹시 생각 있으시면 대방동으로 가지러 오시면 네. 제가 가습기까지 보너스로 네. 드리기로 하고 70만 원 지금 내놨습니다. 유닉스 헤어 드라이기까지 포함입니다. 70만 원이에요. 70만 원. 이거 뭐 꿀인데 진짜. 꿀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들어보니까 네. LG 75인치가 네. 130까지 나왔대요. 신제품이. 진짜요? 네. 그래갖고 약간 좀 고민은 됩니다만 네.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V 팔아서 엔비디아 들어가자. 엔비디아 들어가야죠. 정말. 엔비디아 얼마예요 지금? 아마 거의 오늘 390 390 정도 시작할 것 같아요. 네. 400달러 치고 50만 400달러. 원. 그럼 한 주밖에 못 사네. TV 팔아서 엔비디아 한 주 한주 사시는 사자. 우리 네. 정프로님 지금 이제 엔비디아 계십니다. 얘기 중이었습니까? 네. 네. 오늘 뭐 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 엔비디아 제일 네. 중요하죠. 엔비디아. 네. 언제까지 계셔 주실 거예요? 저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까? 아니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때까지 시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뭐 응답해 주시죠. 애프터 뭐 방송까지 하는 거죠. 네. 몇 시까지 하죠 요즘에? 저 10시 반이요. 10시 반입니까? 네, 고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자, 장성 지점님 얘기 좀 더 들어야 돼요. 네, 들어야죠. 네. 일단 엔비디아 얘기했고 이제 빅테크 얘기를 드릴 건데 자, 빅테크가 어쨌든 다시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일단 제가 자료를 지금 좀 볼게요. 이거는 저희 회사의 이제 박희찬 이사님 저희 이코노미스트의 이제 하반기 전망 자료 중에 발췌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빅테크가요. 어쨌든 2010년도를 풍미했죠. 여기까지 보시면 그죠. 네. 근데 2018년에 한 3개월간 굉장히 짧게 그 조정을 받았던 적은 있었지만 V자로 회복을 해요. 근데 우리가 빅테크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작년에 처음 본 겁니다. 어쨌든 네. 빅테크 시대가 온 이후로 왜 그러냐면 자 빅테크들이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하신 분들 많았죠. 왜냐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쨌든 일단락이 됐다, 포화됐다라는 게 일견 설득력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새로 나온 겁니까? AI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시대가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업종은 다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사태가 터진 이후로 대형 성장만 오르고 있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더 네.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2010년도가 무슨 시대냐? 저성장의 시대입니다. 맞아요. 저성장의 시대에 대부분 안 좋은데 네. 근데 유독 좋은 애들이 있으니 수급이 쏠리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재밌는 게요. 2020년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경제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예요. 네. 빅테크들 안 갔습니다. 아, 중소형주 날라가고 네. 막 소비주들 날라가고 에너지들 날라가고 이럴 때 그때가 다이니모 사이언티픽 날아갈 때입니다. 60몇 달러 갔을 때 그렇죠. 그때 빅테크들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좋으면 굳이 이런데 아하. 저성장 모든 조건이 지금 이렇게 갖춰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아하. 그렇다면 이게 빅테크 다시 간다는 거예요? 시작됐고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 오늘 제가 딱 2페이지만 자료는 갖고 왔는데 이게 매출액 증가율이 어쨌든 빅테크는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요. 그냥 요 장표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작년에 보시면요. 이게 4분기이긴 한데 작년에 이게 가운데 봉이 2022년이란 말이에요. 다 보면 EPS가 다 줄어들었죠. 근데 23년 4분기를 보면 21년을 다 넘어섭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증명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AI 네. 때문에 실적이 증명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이끄는 시대가 다시 시작이 됐다. AI가 그들을 부활시킨 게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자료는 이제 끄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구글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요? 구글? 네. 왜?
왜 그러냐면 구글의 AI 기술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최근에 보면 헤지펀드들이 알파벳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대요. 왜냐면 얘만 안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구글의 AI 기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고 시장을 걱정을 하는 거고요. 구글은요, 되게 다양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매출의 90%가 광고에서 나오고요. 네. 60%가 검색 광고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검색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니요, 경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게요, 김재식 교수님이 검색은 정보 사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와닿았어요. 뭐냐면 자, 검색은요, 우리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죠. 정답이 있을 법한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엔 거기 가서 내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게 정보를 사냥하는 것과 동일하다. 검색은 그거에 대한 길잡이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챗 GPT는 어떻게 하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냥 다 설명해. 정답을 알려주죠. 네네. 그죠? 정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배가 고프면 원시 시대에는 네. 뭘 해야 됐죠? 잡아 먹어야지. 사냥을 해야 네.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배가 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면 다 있죠. 네.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됩니다. 네. 챗 GPT가 냉장고인 거죠. 이게 검색을 찾아서 이 홈페이지 저 홈페이지를 찾아서 정보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딱 정답을 몇 개를 알려주면 내가 취사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검색을 하는 게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다면 결국은 검색해서 광고 네. 볼 수 있는 틈이 없다는 얘기네요. 아하. 검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프로는 여기서 네. 또 다른 반론 자, 한번 입체적인 사고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자, 3디멘션 thought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 하우스 렌트 검색 딱 합니다. 아니, 네. 검색, 어떤 집이 좋을까 딱 물어보죠. 챗 GPT가 됐든 아니면 바드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뭐 캐나다 어디 좀 ERG, ORG 뭐 이런 데를 가보세요라고 몇 군데 줄 거 아닙니까? 과연 이 링크 준 데에 저는 광고비를 지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조만간 이것도 광고를 붙일 것이다. 그놈들은.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구글은 본인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출처를 밝혀줄 거다. 네. 그 출처가 뭡니까? 연결되면 거기가 광고죠. 맞아요. 그딱 답 나오는데 옆에다가 막 3프로 TV 뭐 미래에서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당연히 네. 그런 대화형 챗봇에 광고가 붙죠. 네.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구글이 93%를 독식하느냐? 아닐 거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독식의 시스템이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미 무너졌죠. 무너졌다. 이미 사실은 추격자의 입장이 되고 있죠. 물론 기술이 나쁘진 않지만 검색 시장이 상당히 축소되는 미래가 왔을 때 그 매출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챗 GPT보다 이 생성형 그 AI 모델을 먼저 만들었지만 네. 내부적인 엄청난 반발로 인해서 공개를 못했다는 그런 설이 있죠. 우리 뭐 메인 비즈니스 죽일 일이 있냐.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AI 기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검색 시장에 대한 걱정을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네, 했었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빅테크가 오는 그런 그 이끄는 주도하는 시장에서 약간 구글은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거랑 다르게 약간 또 테슬라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안 좋죠. 테슬라가 오히려 AI랑 기회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엔비디아를 보면서 저는 테슬라가 좀 앞으로가 보이는 게 있는데 네. 똑같아요. 엔비디아가요 연말에 왜 120달러까지 빠졌느냐? 실적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네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테슬라도 지금 실적이 조금 못 미치고 있죠. 뭐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 챗 GPT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먼저 줬죠. 주가는 먼저 올라왔고 실적으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 테슬라에서도 뭐 몇 분기 뒤에는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요 디지털 세상에서 AI 비서, AI 조수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 이미지, 영상 뭐 다 만들어주지만 물리적인 공간에서 AI가 완성되려면 뭐와 결합이 돼야 되죠? 물리적인 공간에서요? 네, 설마 로봇이죠. 그런데요? 결국은 로봇과 AI가 결합이 돼야 그게 정말 인공지능의 완성이죠. 물리적인 모든 그렇죠. 것들에 우리의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보면요 로봇 기업과 이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조금 분리돼 있는 것 같죠. 물론 뭐 그런 합작을 하겠지만 네네. 협업을 하겠지만 좀 분리돼 있는 것 같죠. 네.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같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를 찾자면 테슬라. 테슬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AI가 결국은 자율주행이죠. 네. 예,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이제 뭐 테슬라 봇이 얼마나 잘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게 AI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결국 일론 머스크가 X.AI를 이제 결국 설립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생성형 시장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3분지계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트위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트위터를 왜 인수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언어 데이터가 필요해서였을 걸이라고 하셨던 분들의 에이. 얘기가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떠밀려서 법 때문에 그런 것도 했는데, 있죠. 네네. 법 때문에 했는데 네. 인수하고 나니까 챗 GPT가 나와버렸네. 야 우리 데이터 많아 이렇게 된 그렇죠. 거. 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도 지금은 내비게이션 찍은 대로 가는 자율주행이지만 네. 그들과 운전 뭐라고 하죠? 운전해 주시는 분들 기사님들 네네. 기사님들하고는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자식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자율주행은 그게 안 되지만 대화를 하게 되는 네.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뭐 조금 더 천천히 가달라는 둥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네. 앞으로는 뭐 그쪽으로 분명히 부활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은 또 듭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까지는 일단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정프로는 그렇게 봅니다. 왜요? 자율주행이요? 네. 자율주행이 되려면 네. 기술적으로 일단 필요한 점들이 너무 많죠. 네네.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부산입니다. 부산 시티예요. 자율주행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타고 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안 돼. 그리고 자율주행은 일단 크게 제일 문제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좀 걸리는데 그쵸. 네. 처음 자율주행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테슬라를 과연 미국의 정치권이 곱게 보고 있느냐? 저는 이런 것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와 역시 3디멘셔널. third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될 일이다. 네, 그래서 적어도 2035년 이상 넘어가야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아마 비슷한 애라도 볼 것이다. 와. 라고 이제 정프로는 보고 있고요. 역시. 근데 이게 오늘 이 방송 보다가 느꼈는데 네. 당신은 매우 잘생겼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좀 약간 들어온 이 옆에 앉은 게 참 아닙니다. 불쾌해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 말씀하지. 지금 네. 정프로님 딱 오시자마자 지금 포텐이 막 터지고 있어요.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역시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정프로님이 있어야 네. 3%가 됩니다. 술 먹고 온 거 아닙니다. 오해. 아니에요. 술 마신 게 술 안 아니에요. 원래 드시는 거 얼굴도 아시잖아요, 빨개요. 여러분들. 네. 네. 안면 홍조가 좀 있습니다. 네네. 네. 안구 건조, 안면 홍조 두 개가 딱 있거든요. 저희 다 있잖아요. 셋 다 있잖아요. 저는 귀에 있습니다. 적귀, 적골 그래 여기도 그래.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자, 하여튼 그래서 네. 자율주행 물론 당연히 방향은 글로 가겠죠. 그러나 아마 그 첫 주인공을 테슬라에게 그 주인공 자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정프로는 네. 테슬라 이미 고점 찍었다. 이렇게 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테슬라는 고점 이미 찍었다. 어. 네, 작년에 찍어 버렸다. 감사한 얘기죠. 뭐가요? 정프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계속 네. 정프로님 엔비디아 사면 안 돼요. 막 이 말씀 계속 하시던데. 자, 봐봐요. 우리 앵커님도 네. 자 돈이 5억이 그냥 막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예. 차 뭐 살 거예요? 솔직하게 갑시다. 솔직히 솔직하게 갑시다. 저 페라리 페라리 가죠. 네, 페라리. 1억 있어. 네. 뭐 갑니까? 1억 있으면 네. 벤츠 갈 것 같은데? 1억 있으면 또 뭐 있죠? 차 뭐 있죠? 뭐 아우디도 있고 아우디, 1억 벤츠, 미치면 뭐 BMW, 뭐 그런 거 벤츠, 있죠. 벤츠, 벤츠로 네, 갑니다. 벤츠. 네. 자 5천 있으면 뭐 갈 거예요? 5천. 5천이면 아이오닉 어때요? 저 5천이면 포드 갑니다. 포드로 갑니다. 네. 하여튼 사대주의자구만. 국산차는 절대 안 타네. 여튼 뭐 네. 좋아요. 그 선택도 좋은데 여기서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테슬라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젊은이의 트렌드에도 별로 맞지도 않는 차야.
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아 그렇습니까? 아 심지어 동안이야? 기분 더 나쁘네. 한 3, 4년밖에 차이 안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더 나요. 32이에요? 더 나요, 더 나. 아 그쵸. 네. 딱 그 정도예요. 아 그래요. 여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힙한 차가 아니다 테슬라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한 3, 4년 전의 테슬라와 지금의 테슬라는 매우 달라졌다. 예, 그렇게 또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지고 있고 정말 자동차의 그 헤리티지 있는 그 수많은 친구들이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신차 엄청 쏟아지거든요. 네네. 테슬라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과연 뭐 있을까? FSD? 과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 찍었다. 지점장님 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감사하죠.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 메인 주제가 아니어서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뭐 드릴 말씀이 많긴 메인 주제는 하지만 엔비디아였죠? 네, 그리고 AI. 이제 AI? 네.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제가 빅테크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형주는 그럼 기회가 없냐? 네. 아무래도 중성주 너무 많이 올라요. 그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네.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DGX 클라우드를 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월 37,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걸 하는 거죠. 37,000. 예, 물론 다른 클라우드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걸 어쨌든 원래는요 모든 산업은 인프라를 까는 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시기에는 시스코가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메인 인프라부터 해서 나중에 꽃 피우는 거는 결국엔 서비스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모바일 시대에도 애플보다 넷플릭스가 더 많이 올랐고, 그죠? 우버가 더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을 우버가 그 시작부터 오르진 않았지만 기업 가치로 보면 그리고 뭐 인터넷 시기에도 시스코가 깔았지만, 그죠? 그쵸. 알파, 정보원 따로 구글, 있었죠. 뭐 네. 아마존 이래 나왔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바로 캐치를 하기 어렵다면. 이게 생성형 AI ETF가 만들어졌어요. 5월 18일 날. 그래요? 상장했습니다. 라운드 1에서 티커가 챗이에요. 챗. CHAT. 그래서 보니까 지금 1위부터 5위까지는 그냥 뻔한 종목들이에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AMD, 어도비 이렇게 5등까지 있는 30개 종목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중소형주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그 ETF를 좀 관심 가져보시면 이 산업의 태동을 좀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와. 네.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안 살 건데요. 엔비디아 사신 남자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조금 한번 관심 가져. 왜냐면 엔비디아는 진짜 매력적인 거야. 엔비디아를 샀다가 팔았다 두 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 근데 세 엔비디아는 번째 매수를 하시는군요. 최근에 보니까 진짜 매력 있더라고요. 그 칩의 이 구동. 왜냐면 전 신기술에 늘 관심이 많고 네네. AI도 정프로만큼 아마 앞서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오. 네. 이미 저는 그 챗GPT를 넘어선 네. 그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그리고 동영상 제작 요것까지도 이미 지금 훈련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 정프로님이 전문 분야인 AI는 다른 거인데 그 조류독감 쪽이. 아니 그거 말고 조리독가.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말로 하면 그 이미지를 진짜요? 그대로 만들어내요. 요새 그 시중에 그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들을 정프로님 만드신 겁니까? 와 정말 우리가 이상향으로 만들었던 마치 그 플라톤이 네. 이데아라는 걸 이제 생각해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실에서 구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원을 머릿속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려낼 수 있죠. 동그란 원을. 네. 그러나 그 원을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라도 그릴 수 있습니까? 못 그린단 말이에요. 네. 아주 조금의 0.000001mm의 오차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이데아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그 이데아에 존재했던 이성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AI가요? AI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 상황, 그 분, 네. 그 하여튼 이상형을 왜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제 아내를 상상해. 이게 요새 형수님이 이제 요 글로벌 라이브는 안 보시니까 지금 또 편하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 여러분들 녹화 딱 떠가지고 녹화는 안 됩니다. 쇼츠 제작을 해주시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이. 그 가정 하나 파괴해서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게 또 뭐 있겠습니까? 제가 연락이 가능합니다.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금의 상황 이거는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정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야 이렇게 만든다고? 네. 똑같이? 원래 그 모든 이게 뭐지 산업에 네.
그 가장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또 약간 그런 쪽이죠.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일단 그 저도 업계분들을 만나본 결과 사실 우리 뭐 중소의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물론 포텐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AI는 일단 대규모 언어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 대규모 언어 모델로 데이터를 뽑아가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건데 데이터를 뽑아갈 때마다 또 돈을 계속 내게 되고 데이터를 뽑아가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걸 토큰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토큰 내지는 쿼리라고 부르니까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을 또 많이 버는 거니까 결국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반도체를 납품하는 기업이 네. 최종 승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하,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개장까지 한 18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혹시 떠나실 겁니까? 저요? 네. 이제 슬슬 또 가봐야죠. 또 가보셔야죠. 네, AI 그림 좀 보면서 슬슬 가봐야죠. 이제. 네. 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희선 지점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정프로님 아유. 갑자기 와주셔서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이조 앵커님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앵커 중에 최고예요. 아, 정프로는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다음에 또 혹시 지나가시다가 네. 심심하시면 한번 들어와 주세요. 2주 후에 오겠습니다. 아, 그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했었어? 했던 건데. 아, 내가 안 봐갖고 미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